아저씨, 엄마랑 언제 결혼할 거야? 동건이의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43세 지혜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동건이의 손을 꼭 잡고 불탄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잿더미만 남은 그곳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었던 제 남편은 사람들을 구조하려다 무너진 천장에 깔려 숨을 거뒀습니다. 제발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그때였습니다. 멀리 한 남자가 똑같이 빌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오른 수척한 얼굴의 남자. 그 사람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상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돌아섰고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 서로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도 가족을 잃었구나.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제 슬픔을 감당하기에도 벅찼으니까요. 그 남자를 저는 또 만났습니다. 추모 공간에서, 빌라 터에서, 그리고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같은 곳을 배회하나 봅니다. 실례지만 혹시 그 빌라에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 남편이 소방관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을 남편으로 두셨네요. 남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박희찬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도 그날 빌라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희찬 씨는 동건이를 내려다보더니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동건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어. 고맙습니다. 동건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건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편지 써도 돼? 그래, 써보렴. 동건이는 서툰 글씨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도 엄마도 힘내겠습니다. 그 편지가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희찬 씨와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같은 아픔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 다음엔 서로를 위로하는 친구로, 그리고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혜연 씨, 오늘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요. 희찬 씨는요? 저도 그냥 그렇네요. 우리는 그냥 그렇다는 말로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동건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랑 있을 때 엄마가 웃는 것 같아. 조금만. 그래. 응. 나도 희찬 아저씨 좋아. 동건이의 말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아, 이 감정은 뭘까? 죄책감일까? 아니면 희망일까?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아직은 갑자기 떠난 남편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희찬 씨는 동건이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운동의 날 아빠 없이 혼자 서 있는 동건이를 보고 희찬 씨가 달려와 함께 2인 삼각을 뛰었습니다. 아저씨, 나 잘했지? 엄청 잘했지. 우리 동건이 최고야. 동건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저 사람한테 마음을 줘도 되는 걸까? 희찬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연 씨, 저 요즘 수영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져도 되는 건지.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동건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저와 희찬 씨는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건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동건아,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다음 날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동건이가 요즘 친구들한테 놀림 받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놀림이요? 어머니께 남자친구분이 계시다고 아이들이 비아냥거리는 것 같습니다. 야, 임동건. 너네 엄마 남자친구 있다며?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닥쳐. 완전 웃기네. 아빠 죽고 바로 남자 만났나 봐. 그날 밤 저는 동건이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건아. 엄마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동건이는 웃으려 애썼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나 때문에. 동건이가 상처받고 있구나. 저는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제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행복해지라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머리는 알아도 제 마음은 준비가 안 됐어요. 희찬 씨도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희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연 씨, 저 당분간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동건이가 힘들어 하잖아요. 쟤 때문에. 혜연 씨도 마음이 불편한 거 알아요. 우리 둘 다 치유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각자의 상처를 먼저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진짜 사랑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이제는 그걸 알아요. 상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준비가 되신 것 같네요. 동건이의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교문 앞에 희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동건아, 입학 축하한다. 아저씨. 희찬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동건이가 선물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공부하느라 더 바쁠 거야. 그래, 열심히 해. 그러니까. 동건이가 희찬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좀 잘 챙겨줘. 엄마랑 언제 결혼할 거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희찬 씨의 눈에서, 제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건아, 엄마, 나 괜찮아. 아빠도 하늘에서 괜찮다고 하실 거야.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동건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 해도 돼. 희찬 씨가 다가와 우리 모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저와 희찬 씨는 남편과 수영 씨의 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여보, 나왔어. 희찬 씨가 조용히 수영 씨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영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남편의 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우리를 용서해줘. 그리고 축복해줘.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 우리의 눈물을 말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치유되는 건 없다고. 하지만 상처를 안고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혜연 씨, 이제 시작이에요. 네, 희찬 씨. 함께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동건이가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저씨, 빨리 와. 저는 희찬 씨와 함께 동건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매일 조금씩 행복해지려 노력하면 되니까요. 제 속에서도 꽃은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사라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더 아름답게 피어날 거라는 것도. 여러분, 혜연 씨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행복을 응원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혜연 씨처럼 상처를 안고도 다시 일어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혜연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배사